외눈박이 괴물이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씹어먹어요. 참치 잡는 꼬챙이로 사람들을 꿰어갑니다.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게 하는 존재. 여러분은 사실은 오디세이아의 주제 3가지 중에 2가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데 왜 10년이나 걸렸을까요? 자, 오디세이아는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어서 주인공 한 사람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일리아스보다도 오디세이아가 더 안 팔립니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같은 작품의 1부, 2부인 줄 알아요. 1편, 2편 아니에요. 사실은 오디세이아가 더 읽기도 쉽고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세이아를 읽으실 때는 그냥 트로이아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전체가 24권인데 4권 지나갈 때까지 오디세우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름도 잘 모르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모험은 언제 나오는 거야 싶으실 텐데 9권부터 모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 24권은 전체적으로 4권, 8권, 12권 나눠가지고 맨 앞에 젊은이가 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뱃사람이 모험하는 이야기, 맨 마지막에 집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권은 아들 얘기고 뒤에 20권은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아들 이야기를 반으로 잘라서 아들이 1권, 2권에서는 고향 땅에 있다가 3권, 4권에서는 모험을 떠나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8권과 12권으로 나눠가지고 8권은 모험 중이고 뒤에는 고향 땅에 와 있습니다. 자, 아들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보면은 고향에 있다가 모험을 떠난다, 모험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A, B, A, B의 꼴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요, 현재로 시작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이 오디세이아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래시백의 원조를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3가지 주제를 묶었기 때문에 일리아스보다도 오히려 만들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다들 집에 가는데 오디세우스도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히라브의 남쪽에 와서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9일 동안 어디론가 떠밀려 갑니다. 자, 9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여서 9일간 어디로 갔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로토스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 먹으면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머물고 싶어 해요. 여기서 만난 것은 무책임의 유혹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다 벗어던지고 잠수 타고 싶은 마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모험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외눈박이 괴물의 눈을 찌르고 도망친 이야기. 배를 타고 어디 가다가 보니까 좋은 섬이 있고 맞은편에 또 다른 육지가 있어요. 섬에다가 다른 배들을 기다리게 하고 배 한 척만 이끌고 가서 동굴을 탐험하는데 양과 염소가 그득하고 우유와 치즈가 그득합니다. 동료들은 그거 빨리 가지고 도망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여기 주인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선물 교환하겠노라고 우겨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걸 하겠노라고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서 야, 니네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고대 에티켓에 익숙한 사람들은 벌써 뭔가 잘못된다는 걸 여기서 눈치채야 합니다. 옛날에는 신분을 물어보지 않고 일단 밥을 줘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돼서 서로 보호해 줘야 해요.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무스 외눈박이 괴물과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외눈박이 괴물이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씹어 먹어요. 그 술을 줬더니 외눈박이 괴물이 그거 먹고 취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너 이름 뭐냐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나는 아무도 아니다, 영어로 노바디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취해서 자는데 오디세우스가 나무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눈먼 괴물은 바위문을 열어놓고 더듬더듬하면서 나갈 때 잡으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양을 3마리씩 묶어서 자기 동료들이 거기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요. 자기 자신은 대장 수컷에게 매달려서 나옵니다. 혹시 상대가 눈치채면 공격하려고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그림이 앞에 있고요. 12명 데리고 갔다가 6명이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부하 6명하고 자기까지 사람은 7명이고요. 양은 3마리씩 묶어서 6명 나갔기 때문에 18마리에다가 자기까지 해서 19마리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무스의 동굴에서 양은 19마리, 사람은 7명인 게 19년 7륜법에 맞춰진 걸로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디세우스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머저리야, 나는 오디세우스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는 섬과 아버지 이름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주민번호하고 아파트 호수, 전화번호까지 다 밝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제발 그러지 말았는데 또 소리 질러가지고 바위 날라오고 죽을 뻔해요.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저주해가지고 오디세우스 집에 가는데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읽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성장소설론이고요. 또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매번 위험에 다가갔다가 도망치는 패턴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언젠간 죽을 것을 알지만서도 주인공이 죽음 가까이 갔다 도망치는 걸 보고서 나도 저럴 수 있으려니 하고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고요. 자, 그 후에는 바람들의 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모험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지금 큰 전쟁 끝나고서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거기에 새로운 사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회가 가장 질서가 잘 잡힌 사회인지 탐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견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지, 그리고 남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 2가지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 잘 접대하지만 집에 보내주지 않는 존재가 나와요. 접대도 잘하고 보내주기도 하지만 남들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본 바람들의 왕입니다. 저 앞에 그림의 저 뒤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딸을 외지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시켜서 날마다 파티하면서 지내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 일행을 잘 접대하고 오디세우스에게 나쁜 바람을 가둬서 자루에 담아주고 좋은 바람만 남겨서 집에 가게 합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부하들이 야, 여기 뭐 좋은 거 들었나 보다. 그리고 열었더니 온갖 미친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람들의 왕에게 가게 됩니다. 바람들의 왕이 당신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다고 꺼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서 이상한데 오늘날의 북극권에 있는 피오르 같은 데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에 식인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몰려 나와서 바위를 던지고 참치 잡는 꼬챙이로 사람들을 꿰어갑니다. 오디세우스는 제일 바깥쪽에 배를 묶어놓고 있다가 자기 배만 빠져나오는데, 지금 오디세우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배 11척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높은 데서 보니까 숲속 빈터에 좋은 집이 있어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서 한 패는 기다리고 한 패가 정탐을 떠납니다. 갔더니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가 혼자 노래하면서 직무를 짜고 있다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음식을 주는데 그거 먹자마자 돼지로 변해요. 거기 한 사람이 밖에 있다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럽니다. 저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거울 뒤에 오디세우스가 칼을 뽑으려고 그러고요. 키르케가 다시 약을 탄 음식을 내밀고 있어요. 키르케가요, 오디세우스에게 약을 줬더니 오디세우스가 변하지 않아요. 지팡이로 건드리면서 빨리 돼지우리로 가라 그러는데 역시 변하지 않고 칼을 뽑아 들고 위협합니다. 오는 길에 헤르메스를 만났거든요. 헤르메스가 몰루이라고 하는 약초를 줬는데 그거를 먹거나 가지고 있으면은 마법에 저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칼을 뽑으니까 키르케가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당신 올 줄 알았다고 자기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서 동료들을 다시 다 사람으로 만들고 바닷가에 있던 동료들도 데려다가 1년 동안 파티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거기 1년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키르케가 당신들 저승에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히랍 신화에 자주 나오는 요소예요. 영웅은 반드시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고 나서 태양신의 섬에 도착합니다. 자, 테이레시아스도 그리고 키르케도 둘 다 경고했던 데예요. 태양신의 소를 건드리면 집에 못 간다고. 오디세우스가 섬 구석에 기도하러 갔다가 잠든 순간에 그의 부하들이 태양신의 소를 잡아서 신에게 한쪽 바치고 자기들끼리 먹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오디세우스 혼자만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합니다. 칼립소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이나 붙잡아 둡니다. 오른쪽 앞쪽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디세우스와 칼립소가 있고요. 허벅지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얹었죠. 그게 신성한 결혼식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살면서도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칼립소는 숨긴다는 뜻이에요. 7년 동안 사람들의 시야에서 숨기고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거부합니다. 거기에 신들이 결의해서 그만 보내주라고 해서 헤르메스가 여기 도착하고요. 오디세우스에게 도구 몇 개를 주니까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타고 드디어 인간들이 사는 섬에 도착하는데 포세이돈이 뗏목을 파손시킵니다. 간신히 헤엄쳐가지고 육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나우시카를 만나게 돼요. 자, 저 나우시카를 따라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아버지에게 접대를 받다가 그를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객을 불러가지고 트로이아 목마에 대해서 노래를 시키니까 그걸 듣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자 왕이 노래를 그치게 하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저 목마 이야기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자기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우시카네 섬 사람들이 배에 태워가지고 선물을 많이 놓고 가는데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꼴로 만들어줘가지고 충직한 돼지치기를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고요. 한편 그의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아내에게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빨리 결혼하자 그럽니다. 딴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당신 남편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고. 자, 페넬로페는 자기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3년을 버티다가 4년째에 들통이 났습니다. 구혼자들이 오른쪽에 막 페넬로페에게 따지고 있고요. 왼쪽에 여자의 머리 위에는 활이 걸려있죠. 남편이 두고 간 활을 가지고서 시험해서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겠노라고 합니다. 한편 이 집 아들은 아테네 여신의 안내를 따라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간 참이에요. 돼지치기에 오두막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마주칩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집으로 가고요. 이 집 안주인에게 자기가 이 집 주인의 행방을 안다고 얘기해서 주인이 발 씻어주게 하는데요. 발을 씻다가 그만 무릎에 있는 흉터가 발견이 됩니다. 페넬로페가 활을 가져다가 활 쏘기 시합하는데 딴 사람들은 아예 활에다가 줄을 걸질 못합니다. 오디세우스가 기회를 얻어서 아주 쉽게 걸어가지고 12개의 도끼를 꿰뚫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페넬로페가 잠들어 있는데 유모가 가서 깨웁니다. 어제 온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이라고. 그렇지만 페넬로페는 달려와서 여보 그리고 껴안지 않아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집에 비밀 침대가 있어요. 땅에서 자라난 나무를 베지 않고 하나의 기둥으로 삼아서 침대를 짰는데 집안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의 신뢰를 상징하는 땅에 뿌리 박힌 침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과수원 나오고 아들과 소치기 돼지치기를 데리고서 오디세우스가 성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와 만납니다. 노인이 아들을 만나보고 아들과 서로 알아보고 목욕하고 나니까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구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다가 아테네 여신이 벼락을 던져서 그들을 말리고서 오디세우스를 모시고서 잘 살자 그래서 맹세로 끝납니다. 뭐야 이렇게 싱겁게 끝나? 라고 옛날부터 결말이 약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던 거라서 얘기를 끝내고 나면 자기가 다음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시인은 이어가는 방법만 연구했지 끝내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 약한 결말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이쪽이 죽이면 저쪽이 죽이고 끝없이 악순환이 되는데 화해를 하고서 맹세로 끝을 맺은 게 인류의 정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거 보여주는 거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에 비해서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일리아스에서 인간이 깊이 혹은 높이가 있다라면 오디세이아에는 넓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데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일리아스에는 오로지 영웅 귀족들만 나오는데 여기는 벌써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거지도 나오고 눈먼 가게, 괴물에다가 마녀도 나오고 돼지치기도 나오고 굉장히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일리아스가 귀족들로 시작했다가 오디세이아의 서민적인 걸로 끝나는 게 저 높은 데서부터 저작거리로 문학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사람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리아스 시인, 오디세이아 시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언젠가는 직접 읽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